오늘의 타이틀은 뭐라고 하면 좋은가? 피지컬 미케니즘. 레디에이션 댐핑을 한국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지? 책에? 복사. 뭐라고? 방사 감쇄. 번역 잘하네. 방사 감쇄. 예. 물리적. 이걸 뭐라? 기전, 기작 어떤 건가? 기전, 메커니즘. 기전, 기작. 기작.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피지컬 메커니즘. of radiation damping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영어가 더 쉬워서, 그렇죠? 번역을 안 넣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계산을 했는데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여기 이런 글을 생각하는 대신에 여기에 하나의 전하 스몰 q가 있고 여기에 스몰 q가 있어서 이제 요게 그냥 질량이 없는 로드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R형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떨어진 길이가 d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속도 v로 이제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리타디드 타임, 여기 이 시각을, 현재의 시각을 t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가는데 이제 요 조금 전에 어떤 위치가 있어서 tr이라는 순간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이 거리가 r이고 r이 스퀘어 루트 d제곱 플러스 l제곱이죠. 요게 t-tr이 되는 그런 요걸 갖다 t라고 그러죠. t 곱하기 ct인데 c는 일로 놓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모든 빅 t를 ct로 바꾸면 나중에 리커버가 돼요. c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작전이 뭐였죠? 이 L을 L in terms of D로 표시를 하면 D와 A로 표시를 하자. A와 A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피지컬한 양들입니다. 그리고 이 리타데이, 요 시간 간격도 요 시간 간격이 T예요. 그렇죠? 이 시간 간격이 T입니다. 여기가 t고 여기가 ti라고 그러면 이거 차가 t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길이로 봐서 l이고. 그러니까 이 d는 피지컬한 양이고 l은 계산을 해야 되는 양이죠. 그러니까 l이나 빅 T 같은 것은 다 우리가 소고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꼭 여기서 l을 갖다가 t 스퀘어드 빼기 d 스퀘어드의 스퀘어 루트로 표시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스텝이 줄여드는데 문제는 지금 보면 이 D는 지금 어떤 유한한 양이고 C가 이제 빛의 속도가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L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 CT하고 D하고 거의 같고 L은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L을 갖다가 여기서 L제곱을 T제곱 빼기 D제곱 해서 이걸 스퀘어 루트를 갖다가 씌우면 이 양이 근사적으로 계산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T하고 D하고 비슷한 양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한 개를 위주로 해가지고서 이 계산, 섭동 전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스텝 더 돌아갑니다. 이건 안 되고, 그래서 D는 스퀘어 루트 T제곱 빼기 L제곱. 비슷한 건데 이게 천양지차입니다. 왜 그러냐면 T는 크고 L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CT는 크고 L은 작기 때문에 이거는 섭동전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충 T 곱하기 something else T 이게 어떻게 되나? 1 빼기 2분지 1의 T분지 L의 스퀘어드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L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전개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L은 뭐냐 하면은 x 오브 t와 여기서의 위치하고 여기서의 위치의 차이죠. x 오브 t 빼기 x 오브 tr이에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지금 t와 tr의 차이가 빅 T라고요. right?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t 빼기 tr이 지금 빅 T예요. 그리고 이 빅 T가 별로 큰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tr과 t에 비해서는 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x를 xt 빼기 xt l은 tr을 이거를 t 빼기 tr에 대한 어떤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x 도트 t r에 곱하기 t 플러스 2분지 1 t 제곱에 x의 더블 도트 tr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각 tr에 있어서의 순간적인 속도가 0이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좌표기를 잡았어요. 오케이? 코오디네이트 초이스를 그렇게 잡았다고요. alright? 그러니까 우리는 L을 t제곱 곱하기 a 그래서 이거 한 텀을 더 쓰면 어떻게 되나 이게 6분지 1의 t 3 이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x의 트리플 도트 tr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2분의 1의 t제곱에 a 플러스 뭐예요? 3분의 1 곱하기 a 도트 어디에서요? tr에서의 이야기입니다.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d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모르는 것 지금 사실은 t를 이제 우리가 소구를 하고 싶은 거죠. t와 l을 다 소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쓰면은 l은 우리가 반점 소구가 되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스트래티지는 뭐냐면은 이제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즉 d는 이렇고 이거 하고 이거를 써가지고 우리는 t와 l을 다 소구시키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여기다 이 L을 갖다가 L을 다른 것들로 표시하는 게 우리 목표야. 이런 경우는 L하고 D하고 같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경우는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안 돼.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 L을 구했으면 사실은 저기서 T를 소구하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Right?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냐?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 하면 여기서 이걸 잘 보면 이건 하이어 오더예요. Right? 여러 가지 스텝을 거칠 수 있는데 사실은 쓰잘데없는 일이고 가장 단시간에 진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여기에서 이걸 근사적으로 t라고 놓고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2분의 1의 t는
D와 같습니다. D 제곱에 A 더하기 3분의 D A 도트 곱하기 여기 T 삼성이니까 D 삼성이에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해서 엮어서 뭐 거꾸로 풀어도 되겠지만 그래봐야 별로 중요한 텀들이 더 안 들어요. 해보면. 오케이? 집에 가서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리딩 오더의 결과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L 빼기 DA의 D 스퀘어드 A를 갖다 계산을 하면 이게 그게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까지 지금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D의 제곱에 3하프의 콘스탄트입니다. 나머지는 콘스탄트니까. 그래서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되는데 콘스탄트 이게 뭐 C 스타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L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DAD 스퀘어드가 있으니까 2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면은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고 D 스퀘어드 A가 되고 요건 그대로 남아요. 플러스 6분의 1에 D 삼성 A 도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D 삼성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C 스타는 뭐였지? 이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Q예요. 그래서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엘렉트릭 필드가 어떤 엘렉트릭 필드냐 하면은 얘가 이 순간에서 만들어낸 이 자리에서의 그러니까 TR에서 만들어낸 T에서의 엘렉트릭 필드예요. right?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의 X 컴포넌트만 사실은 생각을 한 건데 이거에 그러므로 우리는 F가 뭐가 되냐면은 F는 Q 곱하기 뭐가 됩니까? 저 엘렉트릭 필드가 되겠죠. 이가 되겠어요. X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Q의 제곱이 되겠어요. 이런 양이 되겠어요. 이게 D 삼성분의 1 하면 이건 마이너스 2D분의 A가 되죠. A 플러스 여기에 이게 어떻게 되냐? 그냥 A 도트네요. 6분의 1 A 도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얘한테 미치는 힘이 지금 저만큼이죠. 그렇죠? 계산 잘못된 거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아까 그러니까 TR에서의 얘가 T에서의 얘의 위치에 만들어내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포스는 뭐냐면 엘렉트릭 필더의 토탈 엘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토탈 포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얘가 엘렉트릭 필드는 계산됐고 그다음에 힘도 얘가 얘한테 미치는 힘도 계산이 됐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미치는 힘은 이쪽 방향이고 얘가 얘한테 미치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이쪽 방향만 남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배를 합치면 그러니까 여기에 2배를 갖다 곱하면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게 토탈 포스가 나오겠어요. 즉 얘가 얘한테 미치는 힘과 얘가 얘한테 미치는 힘을 다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의 차지는 뭐냐면 Q는 뭐냐면 지금 2분지 Q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우리가 제대로 셈을 하면 여기는 뭐냐면은 4분의 1이고 여기는 4분의 1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4 그러니까 4, 4, 16, 8 엡실론 0 8파이 엡실론 0분의 Q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 16분의 1이 됩니다. 16분의 1에 마이너스 D분지 1이 되겠어요. D분지 A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합하면 여기 8. 그렇죠? 여기 8분, 토탈 8분의 1이에요. 6, 8이 48. 근데 이걸 갖다가 한 가지, 48. 근데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어디서 이밸류에이션 한 건 TR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야. 여태까지. 그래서 이건 다 TR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내가 한 스텝 더 갑시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연결하겠어요. 조금 이따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면 이 F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게 MA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MA. 이게 파티클의 운동 방정식을 쓰고 싶은 거예요. F는 MA.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시각 T에 있어서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지금 힘을 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 힘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 시각 T에 있어서 받는 힘인데 다만 이것이 우리 계산 방법 때문에 TR에서의 모든 그 악셀러레이션으로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right? 그렇잖아. right?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A over TR을 AT로 다시 표현을 해야 돼요. alright? 그게 조금 수고스러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A over TR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A over T 플러스 T 마이너스 T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alright? 왜냐하면 T가 T 플러스 TR이니까 그렇잖아. 여기가 T고 여기가 TR이에요. 여기 T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이거는 AT 빼기 T A 도트 T 플러스 2분의 1 T 제곱에 A의 더블 도트 T 이렇게 나가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하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D 분지 AT 빼기 TA 도트 T 하이어 오더는 그만합시다. T 제곱은 그냥 관두고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해봐요. 그리고 이 T는 뭐예요? T는 approximately D와 같아요. right? 그러니까 이거는 한 줄 더 쓸게. 플러스 6분지 1에 A도 또 여기에서 양변을 갖다가 미분을 이제 뭐 하면은 AT 도트 TR은 어떻게 되나? 마찬가지로 ATR 마이너스 T ATR 도트
sorry. AT 트리플 T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뭐예요? 요 첫 텀만 취하면 되겠어요. 6분의 1 그냥 A, T로 그냥 근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도트.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냐? 전부 다 AT에서의 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놈하고요, 이놈하고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퀄인데 여기에 8파이 엡실론 제로 Q 스퀘어드가 됩니다. 빅 T는 스몰 T로 바꾸고 스몰 D로 바꾸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나요? 2분의 1 이게 뭐가 되냐? 6분의 1 더하기 어떻게 되지? 이게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뭐 이게 뭐냐? 6분의 3 더하기 4는 3분의 2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쓰면 자 보면은 8 파이 이게 이제 다시 쓰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서 마이너스 16 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Q의 스퀘어드 더하기 D분의 A가 되고 플러스 3분의 2예요. 3분의 2 곱하기 8분의 1. 이거 얼마냐? 12분의 1. 12 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Q의 스퀘어드. 곱하기 이게 뭐지? A 도트. A 도트. T.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M 곱하기 A예요. 이쯤 해가지고 우리는 다시 A를 갖다가 C를 갖다가 살려야 합니다. 근데 C를 살리는 방법은 뭐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A는 C 제곱분의 A로 바꾸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A 도트는 뭐냐 하면은 C 3성분의 A 도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C 제곱분의 1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C 제곱분의 1이 있고 여기는 C 3성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C 제곱분의 1은 간단하게 뭐지? C 제곱분의 1은 뭘로 바꾸면 뮤 제로 곱하기 엡실론 제로로 바꾸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1을 그냥 위에 있는 뮤 제로로 바꾸는 역할에 불과한 거지. 혹은 뭐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이거를 왼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좋은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m 플러스 이게 이쪽으로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m 제로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곱하기 a다. 이게 이쪽으로 와서 그럼 m 제로가 얼마냐 하면은 m 제로가 뭐냐 하면은 바로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여기 c 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c 제곱분의 1을 하면 여기 c 제곱을 여기다 곱하면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d분의 q 스퀘어드. 그러니까 2분지 q의 스퀘어드.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요 2분지 q가 뭐냐 하면 요
R형의 각각의 오브젝트예요. 이분지 Q, 요게 Q 오브 2고 요게 Q 오브 2야. 그리고 D분의 요거 하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이놈하고 이놈하고의 어떤 인터랙션 에너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인터랙션 에너지를 뭘로 해석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MC 제곱이 다시 말해서 MC 제곱이 이놈과 이놈 사이의 인터랙션 에너지로 된다. 그 말은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처음에 얘들이 질량이 설사 제로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포인트 차지와 포인트 차지의 인터랙션 에너지가 매스를 크리에이트 낸다는 얘기가 돼요. Right?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그 질량의 근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게 뭐 모든 코에피션트를 갖다 리트럴하게 여러분들이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얼추 근사적으로 이게 뭐가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그 직관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몇 줄 계산한 거 치고는 꽤 괜찮은 수학이에요, 이게. 설사 다 뭐 한 줄 한 줄 다 옳지 않다 하더라도 꽤 괜찮은 수학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오른쪽에다가 쓰면 이게 오른쪽 남은 게 뭐냐 하면은 1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Q 제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근데 이게 뭐냐면 C 제곱분의 1을 이 C 제곱분의 1 중에서 한 개를 그러니까 C 곱하기 C 제곱분의 1로 쓰고 C 제곱분의 1을 갖다가 엡실론 제로 뮤 제로로 바꿔주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12파이분의 뮤 제로의 Q 스퀘어드 곱하기 이게 A 도트가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계수가 팩터 2만 우리가 곱해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리타디가 아니라 이게 뭐죠? 레디에이션 댐핑 포스라고 이게. 뭐에 C가 하나? C. C분의 1이 있어야 되죠, 원래가. 원래 레디에이션 댐핑 텀의 결과가 뭐냐? 6파이 C분의 뮤 제로 Q 스퀘어드 A 도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팩터 2를 갖다가 어떻게 커렉션 하느냐 하는 것은 근데 또 이유를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책에 엑서사이즈가 있으니까 그걸 해보시고 뭐 그 모든 디테일은 어차피 이건 스페셜한 거니까 이건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컨피규레이션을 놓고 계산해도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어차피 안 맞는 팩터입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목숨줄 걸지 마세요. 팩터 2에 목숨 걸지 마시고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 결국 뭐예요, 결국? 이 셀프 포스다 그 말이에요. 이게 크기가 있는 차지 덩어리가 있으면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부분에 각각의 다른 부분들에 서로 힘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Right? 그러니까 셀프 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각자 서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힘을 미쳐서 전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려지게 하는 겁니다. 몰라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질문이 있는 사람. 오케이. 어? M0. 이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뭐냐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느려지게 하는 건데 이 느려지게 하는 거를 그 메인 청크인데 느려지게 하는 메인 청크인데 이걸 왼쪽으로 옮기면 A가 곱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왼쪽으로 넘기는 뭐냐면 매스에 대한 어떤 그 매스가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매스로. Right? 그러니까 이 전하 사이의 셀프 인터랙션을 이 원래 질량의 증가, 질량 증가로 전하의 질량 증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만큼이냐 하면은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 C제곱을 갖다가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질량 증가로 해상. 질량의 증가로 해석한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매스 리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매스 리노멀라이제이션 퀀텀 메카니컬한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클래시컬한 셀프 포스를 가지고 계산을 해도 지금 나오는 겁니다. 피지컬한 어떤 해석은 완전히 똑같아요. 양자적인 계산이나 고전적인 계산이나. 뭐라고요? 인터랙션이 효과적인 질량을 증가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밀치는 힘이죠. 그렇죠? 그런 서로 밀치는 힘이 관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성의 증가가,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방해하는 힘입니다. 관성이 뭐겠어요? 무거운 놈을 갖다가 미는데 뚱보를 미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셀프 포스의 셀프 인터랙션의 결과가 하나는 질량 증가, 매스 리노멀라이제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레디에이션 댐핑 포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게 잘 보면은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것과 이것을 합쳐가지고 뭐냐 하면은 결국 셀프 포스거든요. 잘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네거티브 포스가 맞아요.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A 도트가 포지티브라고 그러면 이것은 포지티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냥 저쪽으로 이제 보내고 나면은 이 포스의 부호가 어떻게 보면 effectively 좀 이상해진 거죠. 폴스의 부호가 이상해진 겁니다. 이거하고 합치면 분명히 네거티브이니까 그게 뭐예요? 이거는 그 운동을 갖다가 느려지게 하는 게 맞죠, right? 근데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보내는 순간 힘의 방향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이 빼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이걸 갖다 저쪽으로 보내고 나서 매스 리노멀라이제이션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나니까 여기 뭡니까? 엄청난 엑셀러레이션이 생긴다. 디셀러레이션이 아니라 엑셀러레이션이 생긴다고 이제 해석이 된 거죠. Right? 이거는 이 전체 피지컬한 해석이 아직도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something wrong이에요, still.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미분방 정식을 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그래서 이걸 전체를 갖다 m이라고 놓죠. 그러면은 m 곱하기 a가 a 도트 곱하기 여기 m 타우라는 이런 일이 돼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걸 갖다가 m 타우라고 놓겠어요. 이거를 m 타우라고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시간 타우라는 시간 안에 a라고 하는 것이 무지막지하게 이제 증가를 해야 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런 건 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해석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불완전한 전자계약의 뒷부분이 아직도 루스한 거예요. 아직 그리고 이론이라고 해서 완성이 안 되는 건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이런 양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비어스하게 런어웨이 솔루션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차지 이렇게 뭐 가속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차지가 갑자기 이렇게 엑셀레이션 한다. 이거는 지나가던 개미도 웃어요. 근데 수식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there is something wrong. 교수님, 예. 힘 계산할 때요. 전자 가속하고 있고 속도가 있으니까 그 자기력은 안 받나요? 자기력은 안 받나요? 자기력? 뭐 자기력은 해봐야 C분의 2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인스탄테이니어스한 어떤 그 레스트 프레임에서 보거든요. 이 순간에서 얘가 지금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프레임에서 본 해석이에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마그네틱 폴스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F의 retarded force, 자, 이게 뭐냐면 순간순간 이게 일런 거거든요. 일런. 그러니까 F.V를 어떻게 나누냐면 마이너스를 직접 넣어가지고 뭐냐면 A 스퀘어드 Q 스퀘어드 오버 뮤 제로 오버 4파이 6파이 C 이걸 분명히 네거티브를 넣고 시작을 했어요. right? 그러니까 이게 댐핑이라고 그냥 밖에서 강요를 한 거거든요. 댐핑이라고 강요를 했는데 force를 이걸 갖다 부분적분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게 포지티브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냐면 토탈 데리버티브 이게 마이너스의 토탈 데리버티브 플러스 A 도트가 돼 있었다고요. 콘스탄트. 오케이.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런어웨이 솔루션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인이 마이너스였으면 우리가 피지컬리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이너스로 익스플리시트를 집어넣었잖아. 그치? 일런 양으로. 레디에이션 파워니까 파티클이 일런 걸로. 매 순간 파워를 잃는다라고 그랬는데 부분적분 하면서 너무 많이 빼준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무시한 거거든요. 이 부분적분된 양을 무시하는 과정이 이 계산에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매스 리노멀라이제이션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나서 뭐 매스가 바뀌었어. 그래서 뭐 약간의 이제 느려지게 하는 힘 그건 있지만 그러나 스틸 뭐냐 하면은 이 미분 방식은 A 콜 A 도트인데 그 계수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런어웨이 솔루션이 일어난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놈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냥 그 매스리 노멀라이제이션으로 그냥 단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이 사인 에러예요. 어떻게 보면은 런어웨이 솔루션이라는 게.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인 에러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게 사람들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저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이 전체 사인이 이제 이 전체의 사인은 마이너스의 양이어서 이 분명히 디셀러레이션이 맞는데 somehow 이 너무 많이 빼준 이 양을 갖다가 매스리 노멀라이제이션으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사인이 잘못된 게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응? 문제의 오리진이 어딘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그냥 단순히 읽으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이런 종류의 레디에이션 댐핑 텀이 유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레디에이션 댐핑 텀의 실수의 오리진이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만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텀의 해석과 이 텀의 해석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의 이제 주요한 부분인데,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이거 없으면은 이제 스페셜 렐러티비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할 내용은 뭐냐면 이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통해서 이 마그네티즘의 근본을 갖다가 엘렉트로스태틱스로부터 이끌어내는 거예요.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계산적인 부분들,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과 엘렉트로마그네틱 텐서에 관한 부분은 물리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 수준에서는 계산에 가깝기 때문에 이미 옛날에 우리가 그 부분은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사용을 해서 물리적인 부분만 터치를 하겠어요. 전자기학도 오늘 종강인가요? 네, 오늘 종강합니다. 오늘 오후에 종강해요. 일단 전에 이제 상대론 드라마를 다시 질문하라고 하시는 전자 강운동이랑 같지 않나요? 응? 전자 같은 강운동이랑 같지 않나요? 실제로 돈은 회전하는 거 아닐 텐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때쯤 설명해 주실까요? 전자의 스핀에 관해서? 네, 강운동이랑 같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 얘기는 사실은 여기 엑서사이즈에 있는 내용인데 이 얘기를 내가 인클루드 할 수 있도록 내가 해보겠어요. 시간 조절을.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게 혹시라도 내가 그걸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이그젬플을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풀려져 있는 문제니까. 그게 예제 12.13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전에 우리 수업이 시간이 한 30분 조금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방사 감소에 대한 물리적 해석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면 말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생각한 이런 클래시컬한 어떤 이 문제가 교과서에 있는 대로 이렇게 미해결의 상태로 버려져 있다고 하는 거는 거의 내가 믿을 수 없을 정도거든요. 나도. 근데 뭐 내가 학생일 때는 이 뒤에까지 진도를 별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학생일 때 못 배웠고, 나는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한번 읽어봤는데 프레젠트 스테이투스가 이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는, 심지어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정도의 해석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 문제의 오리진이 이 사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적이 안 돼 있다고. 그렇다고 내가 문제를 푼 건 아니죠. 내가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했지만 프로퍼한 해석이 뭐냐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믿을 수 없을 정도죠. 그렇죠? 100년이 지났는데, 100년이 더 지났는데 전자기하게 나온 지가. 그러니까 물리학에 너무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에 미쳐 있어가지고 이 중요한 부분들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한번 이 배울 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페셜 렐러티비티에 대한 간단한 복습을 하겠어요.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고주할 미주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고, 지금 우리는 1시간 반 만에 이제 이 챕터를 떼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그 스페셜 렐러티비티에 대한 거는 간단히 1학년 그 물리에 나오는 내용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처음에 히스토리도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기를 바라고, 결국 모든 것은 어디에 이제 기초하느냐 하면은 임의의 프레임에서, 그렇죠? 임의의 프레임에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트랜스포메이션 프로퍼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프레임에서 안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빛의 속도가 아니라 어떤 물리 법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는 속도가 아니다. 그게 이제 스페셜 렐러티비티인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은 힘이 아니다. 아니라는 게 결국 mean. 빛의 속도는 속도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도록 모든 걸 바꾼 게 이제 스페셜 렐러티비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X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프레임 체인지에 관한 이야기니까 여기에 어떤 좌표계가 있습니다. 좌표계가 있어요. 좌표계가 있는데 이것은 X축, Y축을 놓고 이제 이 코디네이트를 매기는 게 이게 좌표축이 아니고, 좌표계가 아니고, 여기서는
한 옵서버가 봤을 때 정지하고 있는 프레임이 하나의 좌표계고 그 옵서버가 봤을 때 움직이고 있는 프레임이 또 다른 하나의 좌표계. 그러니까 여기서 스페셜 레러티비티의 핵심은 좌표계 사이의 어떤 운동입니다. 좌표계 사이의 운동.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프레임 S라고 그러고 이 프레임 S에 대해서 운동하고 있는 다른 프레임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걸 S 바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 한 포인트, 뭐 돌이면 돌, 한 포인트, like 한 파티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잰 거리를 갖다가 x 바, S 프레임에서 봤을 때 x 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잰 어떤 그 거리가 x. 그럴 거 아닙니까? 한 물체를 어느 프레임에서나 어떤 좌표계에서나 보고서 코오디네이트를 매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S바의 원점이 여기에 S의 원점에 비해서 이게 V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VT.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X바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요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어떤 요점의 운동이 이제 x 오브 t니까 이것은 x 바 오브 t고 시간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있을 텐데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x와 x 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지금 보면은 vt 플러스 뭔가요? x바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혹은 여기에 이제 x바가 특별한 점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의 혹은 특별히 D를 갖다가 도입을 합시다. 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원점을 우리 프레임에서 이 S의 관점에서 이 S의 S바의 원점하고 이 봤을 때 요점이죠. 이 원점하고 요점 사이에 이 거리를 갖다가 D라고 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 S의 프레임에서 잰 거니까 VT 플러스 D로 우리가 놓는 것이 합당해요. 그렇죠?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T는 여기서의 프레임, S에서의 T나 S바에서의 T바나 똑같다라고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트랜스버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Y와 Y바, G와 G바는 그냥 같다고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우겠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X바를 D라고 우리가 놓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심플리 보면은 X 양변을 갖다가 T로 이제 이게 미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T는 T바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D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X바라고 치환을 하고 그렇죠? X바하고 D하고 같다고 하고 양변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V라고 하는 것은 이거 속도를 갖다가 U라고 그러면은 U는 V 플러스 U 바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미분하니까. 그렇지? 자, 다 한 줄 더 쓸게. 만약에
무슨 말이냐 하면은 D는 뭐냐면은 S에서 관찰한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예요. 오케이? X바라고 하는 것은 이 S바에 대해서 정지한 사람이 관찰한 원점과 이것 사이의 거리야. 오케이? 그런데 이 두 개를 갖다가 같다고 놓으면, 그게 이제 같다고 놓는 게 우리 보통의 이야기인데, 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는 VT 플러스 X바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미분을 하게 되면은 속도를 U라고 그러면 U는 V 더하기 U바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보통은 속도의 합성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하고는 도저히 컨시스턴스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예를 들어서 이게 빛의 어떤 트라젝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right? 그러면은 U를 갖다가 빛의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프레임에서의 속도하고 다른 프레임에서의 속도는, 그렇죠? V라고 하는 것이 항상 더해져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right? alright? 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식은 뭐냐면은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직관에 맞고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이상한 거를 택하고 직관적인 것을 버렸느냐?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것을 갖다가 강요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X와 X바하고 D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고, T와 T바가 같다는 것을 갖다가 버려야 된다는, 이 두 개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갖다가 버려야만 이걸 갖다가 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는 보통은 시간 지연을 먼저 이걸로부터 유도를 하고, 이 시간 지연으로부터 다시 랭스 컨트랙션을 유도를 합니다. 랭스 컨트랙션을 유도를 하고, 그래서 봅시다. 랭스 컨트랙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변형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10분 정도 시간을 써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유도를 하겠어요. 시간지에는 이걸 보통 제2공준이라고 그러는데, 공준이라는 것은 포스츄레이트라는 뜻이에요. 포스츄레이트는 뭐예요? 묻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가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묻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내가 역사를 공부하라고 그러냐 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유도는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가정하게 된 모티베이션은 다 있는 거예요. 물리라는 게. 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뭐 설명이나 혹은 어느 정도의 위로는 될지언정 이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것은 묻지마입니다. 묻지마. 공준의 차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시간 지연을 이 공준으로부터 유도를 하겠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에 로켓가 있는데 이 로켓을 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느냐면 여기다가 이 거울을 설치를 하고 여기서 빛을 쏘아 올려요. 그러면 여기서 빛이 올라간 이 로켓 안에 그러니까 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얘는 빛은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 t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빛을 쏘았다, 하나는 빛을 받았다. 두 개의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 간격의 시간 간격이 어떤 유한한 시간일 거예요. 그것을 얼마만큼이냐면 C분지 L의 2배의 시간입니다. 그걸 갖다가 타워라고 쓰겠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건 사이의 공간 간격은 얼마예요? 제로입니다. 오케이? 두 사건 사이의 공간 간격이 제로일 때에 그 사건 간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시간 간격. 어떤 프레임에서 at the frame where 공간 간격이 제로일 때에 두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봤을 때 그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밖에서 봅니다. 밖에서 보면 어떤 시각 제로라는 순간에 얘가 쏘아 올려졌어요. 근데 조금 후에 얘는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즉 얘가 반사되는 순간에 여기 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리플렉트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로켓의 속도를 V라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 간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간격의 2분의 1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몰라요? 그리고 그때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 간격을 t라고 그러면은 2분의 t라는 시간에 얘는 여기까지 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동안에 로켓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죠. 그러면 로켓이 간 거리는 2분의 t 곱하기 v고 빛이 간 거리는 2분의 t 곱하기 c일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과 어떻게 됩니까? 빼기 L의 제곱의 이런 관계에 있어야 해요. 그렇죠? right? 내가 뭐 괜히 여기다가 갖다 냈나? L제곱은 L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이거 제곱과 같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내가 묻겠어요. 이 시점에서 도대체가 제2공균이 어디서 쓰였냐? 어디에 쓰였어요? 어? 어? 오, 똑똑하네. 여기서도 내가 C라고 놨고 여기서도 C라고 놨죠. 보통의 상식에 의하면 아까 말한 상식에 의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제2공준을 갖다가 존중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C1하고 여기서의 사실은 C2를 갖게 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C1은 C2는 C로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제2공준이야. 그렇게 하고 나면은 2분의 t는 금방 구하죠. 이거는 C제곱 빼기 V제곱 분의 L이에요. 이게 스퀘어 루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를 곱하면 t는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C분의 2L 곱하기 스퀘어 루트 1 빼기 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이제 이 유명한 공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t는 뭐예요?
항상 요게 뭐냐면 타우예요. t는 고유 시간보다 길다. 그래서 t는, 그리고 이 팩터를 뭐라 하냐면 감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t는 감마 곱하기 타우다. 즉 임의의 어떤 그 프레임에서의 시간 간격은 그 사건, 두 사건의 고유 시간보다는 항상 어떻게 돼요? 길다는 겁니다. 이거를 시간 지연이라고 그래요. length, time dilation. 예.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 그냥 임의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때도 시간점이 있나요? 예, 있어요. 그냥 직선 운동을 안 하고 해도, 뭐 곡선 운동을 해도 사실은 시간 지연이 더 많이 있습니다. 중력장 안에서도 시간 지연이 있어요.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 지연이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중력장이 어디가 커요? 아래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타임 딜레이션이 어디가 커요? 밑에가 커요, 그렇죠? 그 1층 사는 사람하고 10층 사는 사람하고 시간이 다른 거예요. Anyway, 자 그러면은 이걸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이 얘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파티클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라고 해보겠어요. L이라는 우리가 봤을 때의 길이가 L이었을 때 V의 속도를 가지고서 파티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그 시간이 뭐냐면 V분지 그러면 T라고 그러면은 T는 뭐냐면 V분지 L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파티클을 타고 가는 사람이 한번 보겠어요. 그럼 파티클을 타고 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 밖에 있는 어떤 이 거리가 달리는 거리가 되는 거죠. Right? 달리는 거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 달리는 거리를 갖다가 L'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여기를 갖다가 출발을 했다는 사건과 이 사람이 타고 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출발하는 사건과 여기에 도달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프레임에서는 같은 뭐예요? 장소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타고 있는 사람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의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떠났다 출발했다. 그 L'이라고 그러면은 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의 시간은 타우는 뭐냐면은 V분지 L'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프레임 간에 밖에서 본 그 시간하고 이 안에서 본 시간, 고유 시간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미 알아요. 그치? 즉, T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T는 V분지 L이고 감마 타우, 감마 곱하기 V분지 L'이라는 이런 것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지?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즉 고유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움직이는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L'이라고 하는 것은 L'이라고 하는 것은 뭐여야 돼요? 감마분의 L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퀘어 루트 1 빼기 C 분지 V의 스퀘어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length contraction factor. 그건 뭐냐 감마분의 1이에요. 감마는 항상 1보다 크니까 감마분의 1은 1보다 작은 거죠. 하나만 한 소리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결국 문제가 되는 게 D와 X바를 같게 놓는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X바를 같게 놓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X는 VT 플러스 이게 뭐였지? X는 VT 플러스 X 바라고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놓는 게 좋을까? X 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게 D란 말이에요. 이게 D인데 여기서 이 프레임에서 봤을 때 이 멀쩡한 이야기가 이걸 갖다가 X 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프레임에서 잰 어떤 거리라는 이야기거든. Right? 그러니까 이 X 바하고 이걸 X 바로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빼기 VT라고 하는 것이 뭘로 놓으면 되느냐면 감마분의 X 바로 놓으면은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랭스가 컨트랙션 됐으니까. 그 거꾸로 뒤집어도 똑같은 게 성립합니다. 그러면 X바 플러스 VT바라고 하는 것도 거꾸로 감마분의 X라고 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연립해서 풀면 X와 T 사이에 릴레이션이 유도가 됩니다. X바는 감마,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X바는 감마 곱하기 X-VT가 나오고 T바라고 하는 것은 감마의 T 빼기 C제곱분의 Vx가 유도가 됩니다. 이 두 개로부터. 이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가장 친숙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뭐냐면은 감마 팩터만큼 바뀐 거지만 요거는 정말로 많이 다르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조심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두 사건 사이의 시뮬테니어티가 다르다. 다시 말해서 한 프레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다른 프레임에서 보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해가지고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간단하게 리뷰를 했어요. Alright. 오후에는 이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써가지고 전자기학을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은 뭐 대충
스킵을 하겠어요. 그리고 아마도 예제 12-13을 할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던지 하세요. 내가 1시간만 더 있으면은 좋은데 보세요. 그 진도의 이제 내용은 12.33 장텐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후에 할 내용은 뭐냐면 12.31에 관한 얘기예요. 12.31과 시간이 충분하면 12.32에 관한 얘기예요. 로렌츠 트랜스포먼트, 즉 프레임을 바꿀 때에 전장이 어떻게 자장으로 되고 자장이 어떻게 전장으로, 그러니까 전장이 어떻게 변환하고 자장이 어떻게 변환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오케이?